연계 문제인데요. 그 두 개 문제를 합했어요. 23페이지 보면 선생님이랑 같이 요약특강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예제 4번을 안내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 얘가 0이 안 되는 거니까 gx-2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gx-2가 0보다 크거나 gx-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 부등식, 즉 분수 부등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양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 fx하고 뭐하고 비교해야 돼? 양수니까 gx-2가 위쪽에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고. 근데 그래프는요. 요거 조건에 의해서 뭔가 나오겠지. 잠깐 기다려봐요. 우선 우리가 공부했던 거에서 비춰봤을 때 아 이게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해요? 음수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등을 요게 바뀌어야 되죠. 음수 곱해준 거니까. 그래서 gx-2 이보다는 이게 fx 위쪽인 걸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결국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차 함수와 2차 함수구나. 아 이것만 보고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건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구나. 2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과 2가 있다라는 것은 gx는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가 요게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예제 문제, 확인 유제 문제 7번에 이제 평행 이동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그렇게 두 개를 합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게 y = gx였어요. 근데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다 해라라는 거니까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1에서 이제 두 칸 더 갔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고 2에서 두 칸 더 갔으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y = g의 x-2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x-가 0보다 클 때는 어디예요? 여기죠. 1보다 작을 때와 4보다 클 때. gx-0보다 작을 때는 x가 1과 4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연계 문제를 알고 있으면 좀 편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4차 함수, 2차 함수가 있다. 최고차항에서 양수다. 마이너스 1과 2다. 마이너스 1과 2다. 평행 이동이다. 오케이. gx-2다. 그런데 이걸 풀려면 어쨌든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양수인 것과 음수인 경우로. 그래서 gx-가 양수인 경우는 얘가 더 작은 경우. 이제 요게 0보다 작은 여기가 큰 경우. 위쪽에 있는 경우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데 함수식을 주지 않고 교점에 잡혀줬네요. 4점의 x좌표. fx와 gx가 만나는 4점. 이게 교점이잖아요. 근이 4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돼 있고 얘하고 4개가 만난다는 얘기야? 2차 함수가 이제 좀 4개와 만난 점이 좀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게 좋아서요. 자, 여러분 4차 함수가 있는데 예상을 해봤어요. 이게 4개가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그러니까 적당히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4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훨씬 빨리 커지니까 위쪽에서 내려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최초 만나는 게 어디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2하고 6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요걸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에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 만나는 게 1이에요. 그럼 만난다. 뚫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2에서 또 만나죠? 2에서 또 만나요. 마이너스 2, 1, 2, 그 다음에 6.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자, 여기서 이제 6이다라는 거죠. 이게 파랑의 4차 함수예요. 그래서 대략 예상을 해봤어. 결국에는 1과 4 사이를 경계로 해서 대략 예상을 해보니까 1보다 작을 때 4보다 클 때는 요거죠. g의 x-가 0보다 클 때니까 요게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4보다 클 때 요때가 이제 요런 거 찾는 거고 요때는 x가 1과 4 사이일 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무형근이 뭐죠? gx-가 분모니까 1하고 4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1하고 4는 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고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뭐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러면 gx-2 즉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거 하얀 곡선이 위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2하고 1 1은 안 된다. 그리고 4보다 클 때 하얀 곡선 위에 있는 거 요거죠. 요거 4에서 6까지 x는 4하고 6까지 요렇게 하나 나오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해집합이 되는 요거는 어떻게 될까? fx가 위쪽에 있는 거다. 1과 4 사이에서 fx가 위쪽에 있는 거 노란 거죠. 노란 거 위쪽에 있는 것은 x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건 없을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답을 구해본 거죠.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라도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5하고 6하고 그 다음 2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하고 5, 6, 11이니까 요거 하고 하면은 답은 10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춰보니 맞죠. 그런데 요게 그래프가
딱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약간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맞아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맞는데 다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 4차 함수의 경우가 좀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의 이 4차 함수의 교점, 즉 fx하고 gx-2라는 것의 교점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2하고 6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교점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fx g의 x-2라는 함수를 뭐 hx라는 함수로 잡는다면 이게 4차 함수가 되고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보면 되겠다. 그런데 근이 뭐냐? 마이너스 2, 1, 2, 6이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2, x-1, x-2, x-6이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fx하고 gx-2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얘네들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2, 1, 2, 6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요 4차 함수하고 2차 함수 빼면 4차 함수 나올 때는 근이 마이너스 2, 1, 2, 6 그것도 최고차의 개수 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1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1, 2, 6 이렇게 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찾아줘야 돼요? 1보다 작고 4보다 클 때에 즉 처음에 나온 것이 뭐였냐면 gx-가 0보다 클 때니까 hx가 0보다 작은 쪽이에요. 바로 이런 쪽이죠. 자,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이 작은 쪽이에요. 언제? 요거죠. 한번 여기 펴서요. 요거. gx-가 0보다 큰 쪽이니까 fx 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이게 1번이죠. 그럼 2번은 어떻게 되겠어요? hx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였으니까 fx가 gx-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는 거예요. g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즉 x가 1과 4 사이일 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4차 함수의 0보다 작은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요 파란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 돼야 되니까 답은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났죠. x는 마이너스 2하고 자 여기하고 여기는 안 들어가죠. 여기는 4잖아요. 여기는 들어가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 x는 4보다는 크고 6보다는 같거나 작다라는 게 첫 번째 범위에서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범위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0보다 큰 부분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과 4 사이예요. 1과 4 사이. 그래서 1과 4 사이하고 교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집합은 바로 이 부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죠. 따라서 교집합이 바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풀이죠. 사실 의도된 것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는 실제로 fx-gx-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리고 요거 그리고 fx-g의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요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어진 범위가 이게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범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가 되겠고 0보다 클 때 이런 범위인데 gx의 범위, gx-2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범위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직관적인 이건 직관이죠. 직관이 맞은 경우예요. 직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부분, 대수적인 부분. 이건 대수적인 부분이죠. 숫자로 이렇게 다뤄서 이걸 양립해 가면서 문제를 제대로 분석한다면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좋은 풀이 같습니다. 아주 좋은 풀이죠. 좋아요. 그렇게 해서 답이 맞아졌잖아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5, 6, 2 됐잖아요. 똑같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제도 연계 문제인데요. 연계 문제 같지가 않아요. 왜? 두 개의 문제를 합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식을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었겠지만 문제를 풀고 나면 그런 느낌이 또 비교해보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23페이지 선생님이 요약특강에서 예제 4번을 같이 했고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밑에 확인 유제 7번에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그런 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쌤 보기에는 예제 4번이 더 이 문제 풀려는데 더 강력한 2교시형이 아니니까 0보다 크다 작다로 할 수 있는 거 부분이잖아요.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죠? 예, 이렇게 풀어야 돼요. 예, 멋있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직관과 대수적인 관계로.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포물선 위의 점에 대해서 자, A가 원점이면 B도 원점이고요. 원점